pay hunters or pay summers, a few hot days in the shades, and it's raised like it's new shocks. Niggas in the east for lease,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west for less,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east for lease, we gon'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직장인 GPT입니다. 오늘은 멸치 탈출 제 영상 2편의 촬영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께서 식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것들, 가장 큰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적정량을 먹지 못하고요. 한 번에 많이 먹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끼에 많이 몰아 때려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끼니가 길어지겠죠. 당연히 3-4시간 안에는 절대 배가 안 고플 겁니다. 아마 한 시간 텀에 한 막 10시간 이상 넘어가면 그때 슬슬 조금 배고프네 이럴 겁니다. 배가 주는 신호에 맞춰서 밥을 먹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1회에 섭취하고 내 몸에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타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끼니 수를 분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빠서 그놈의 밥은 어떻게 차려 먹어요? 못 차려 먹어요. 하루에 그렇게나 몇 번씩이나 나눠 먹으라고요?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살찌고 싶은데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분할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어떻게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실수는 뭐냐면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는 것까지만 열심히 해. 근데 운동은 한 10분 하고 먹었으니까 됐겠지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당장 운동을 하면서 운동 강도를 증진시키면서 음식량을 늘려가시는 것을, 그렇게 식사 패턴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칼로리 설정하는 방법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떻게 구성할까?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은 무엇일까? 유지칼로리량은 어떻게 되고, 벌크업에 대한 식단 구성 방법과 다이어트에 대한 식단 구성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위 상단 링크에 식단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이니까 참고해서 계산하는 방법 꼭 지식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칼로리를 설정해서 먹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요, 칼로리를 설정하고 매번 전자적으로 음식의 양을 매달아 달고 칼로리의 압박에 계산을 매번마다 하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크로 방법을 사용해보기는 했지만요, 매크로 방법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게 됐고요, 오히려 매크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강박관념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 가지는 팩트입니다. 끼니 수를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안 나누면 손해입니다. 나눠야 됩니다. 끼니 수를 어떻게 나누냐? 3시간에서 4시간 텀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본 평균적으로 7시간 주무신다고 치면은 24시간 중에 한 17시간, 거기에서 씻는 시간 하는 시간 1시간 정도 빼면 16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16시간 텀, 4시간 텀이라고만 둬도 4번은 식사를 할 수 있겠네요. 여건상 더 나눠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5끼, 6끼도 먹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나눠 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편한 방법이 뭐냐면, 밥을 공깃밥 한 공기로 무조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공깃밥 한 공기에 대략적으로 200g 정도 된다고 치고, 고구마로 대체한다고 쳤을 때 고구마가 조금 더 탄수화물 함량이 낮기는 한데 비슷비슷하다고 치고 고구마도 똑같이 200으로 잡읍시다. 형, 나 다이어트 아니고 벌크업인데 굳이 고구마 먹을 필요가 있어? 고구마 다이어트 때나 벌크 때나 언제는 상관없습니다. 고구마는 무조건 다이어트 음식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저는 아침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식사를 하거든요. 6시 식사, 그 다음에 9시에 회사에서 식사, 그 다음에 12시에 회사에서 점심 식사, 3시에 한 번 더 식사, 간식으로 회사에서 밥 먹고요. 그 다음에 퇴근해서 6시, 7시 타임에 또 식사합니다. 끝나고 운동을 9시 정도에 끝나고 와서 11시에서 12시 사이쯤에 또 식사를 해요. 저는 총 6번을 식사를 합니다. 힘들겠죠? 아니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 하나만 들이신다면요. 어떻게 습관화 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간단해. 어떻게 보면 밥을 차려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차려 먹어야 되는 게 일단 무조건 1번이에요. 내가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시면 차려 드세요. 근데 내가 도저히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여건이다 하시면 현미 같은 것들을 사셔서 방앗간 같은 데 가시면 거기에서 찌어달라고 하세요.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사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세요. 150g 단위로 해주세요. 100g 단위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밥 한 공기 기준 값을
떡값으로 정하는 겁니다. 떡이 엄청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량이 엄청 많거든요. 대략 한 밥 200g이라고 치면은 진짜 떡 한 100g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100g 단위로 해가지고 떡을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떡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닭가슴살을 소세지나 뭐 아니면은 이런 닭가슴살 팩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끼. 나는 닭가슴살 뜯고 있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은 보충제 드시는 거예요. 보충제를 드시면 돼요. 밥 200g 기준으로 몇 끼마다 설정을 하는 걸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내가 4끼 먹는데 밥 한 공기씩 먹어. 근데 살이 안 쪄. 그러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운동 강도가 문제가 있겠고, 먹는 양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먹는 양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제가 파악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4끼를 그렇게 먹었을 때 매 끼 한 끼마다 엄청 허전한 느낌으로 식사가 끝나는지, 아니면은 좀 찬 느낌으로 식사가 끝나는지, 한 끼 먹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본인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돌려보니까 살이 체중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탄수화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단백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많이 활동한다, 내가 1시간 이상 운동한다, 곱하기 체중의 1.5배 해서 드시고요. 내가 활동량이 좀 적고 아직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1.2배 정도 곱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엄청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살이 더 찌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1.8배에서 정말 많게는 2.2배까지 합니다. 저는 2.2배 먹습니다. 이거를 기점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 나는 고구마 씹을 시간도 없고 떡 먹을 시간도 없고 나는 닭가슴살 먹을 시간도 없어. 바빠 죽겠어. 나는 시간이 아예 없다고 형. 이러면은 간단하게 어쩔 수 없어요. 닭가슴살 쉐이크 먹어야 돼. 그러면 금방 후딱 먹고 물로 싹 씻고 그러고 딱 집어넣고 그냥 다시 일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간단합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보충제도 있어요. 보충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식단을 못 하겠는데, 도저히 내가 식단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방책을 세워야겠죠. 그게 보충제입니다. 보충해주기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먹으면 되겠냐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협찬받고 있는 회사 제품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스턴트 오트라는 탄수화물 제품이 있습니다. 되게 깔끔한 탄수화물 제품인데요. 그 탄수화물 제품이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섞어 먹기 편하게. 그 다음에 임팩트웨이라는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을 해가지고 우유나 물에 간단하게 해가지고 빠르게 먹어주면 그게 한 끼 완성입니다. 보충제와 선식 있어요. 선식. 아니면 정말 오트밀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한 스쿱 넣어서 섞어가지고 한 번에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설정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드렸네요. 자,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먹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끼니수를 나눠줘야 된다. 무조건. 끼니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 나 한 끼밖에 안 먹던 사람들 4끼를 한 번에 어떻게 먹어? 그럼 2끼에서 3끼만. 한 끼만이라도 늘려보세요. 그럼 그게 버릇돼서 3끼가 되고 4끼가 됩니다. 이 습관을 들이시고요. 무조건 차려진 식사가 식단이 아니다. 백반집에서 먹는 그 돼지불백이 한 끼 식사가 무조건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보충제로 간단하게 섭취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냥 보충제를 그러면 3-4끼 다 먹어?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아. 아침밥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점심밥 회사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학식으로. 뭐 집에서 저녁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깃밥 한 그릇 기준으로 하세요. 한 끼당. 본인이 한 그릇 설정한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 싶으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조금씩 늘려서 한 공기 채우고 이렇게 되시면 돼요. 형, 그러면 일반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해? 반찬 어느 정도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십시오. 많이 먹으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소식하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반찬은 적당량 느낌 있을 때까지만 드시고 밥은 한 그릇 채우십시오. 밥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피해야 되는 거지 한 가지. 탄수화물 밥이랑 반찬에 스파게티가 나오거나 감자가 나오거나 전이 나오거나 또는 고구마 마탕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손절하십시오. 그거는 반찬을 빼셔야 돼요. 밥을 줄이든. 왜냐면 탄수화물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에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직장인 GPT였습니다. 다들 멸치 탈출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It's like it's new shocks. Niggas in the east for least,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west for less,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 chain. Niggas in the east for least, we gon' bang. Something like a boss, of course, my gold